직장 이직이 너무너무 많은 남자 절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결혼해서도 절대적으로 가정생활을 성실하게 할 수 없는 남자라고 보셔도 좋기 때문이죠. 안녕하세요. 셰퍼언니의 행복한 가의 대표 한재원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 진짜 궁금하실 수 있는 반드시 조심해야 될 남자 스타일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좀 가벼운 거부터 먼저 할게요. 직장 이직이 너무너무 많은 남자 절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. MZ세대여서 프로 퇴사로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? 그럴 수 있습니다. 내가 성장할 수 없는 직장, 그다음에 나와 함께 성장할 수 없는 직장은 멀리한다는 MZ세대들 퇴사 잦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잦음이 너무 잦다면 1년에 3군데, 4군데 이런 식으로 직장을 이직하고 있다면 그 남자는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결혼해서도 절대적으로 가정생활을 성실하게 할 수 없는 남자라고 보셔도 좋기 때문이죠. 내가 그 안에서 직장생활을 계속해서 이직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내가 성실하지 못할 때 직장에서 생활이 어렵습니다. 두 번째, 인간관계에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인관계의 문제점이 심각한 사람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. 직장에서 너무 잦은 퇴사를 한다면 본인에 대한 계획을, 먼 미래를 꿈꿀 수 없는 남자라고 봐도 좋고요. 또는 너무 커다란 꿈을 꾸고 있어서 내가 이 정도에서 머무를 수 없는 대단한 일을 할 거야 라고 허황된 꿈을 쫓거나, 그 다음에 사람과 상대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인간관계에서 불화가 많은 사람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. 그 점을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떤 남자일까요? 너무 좋은 차를 타는 남자. 근데 이 사람 명확한 직업이 없어요. 그냥 컨설팅을 한다고 한다든가, 또는 너무 좋은 차를 타지 않아도 소비가 지나치게 많은 이 남자, 뭔가 이상합니다. 버는 돈은 연봉이 한 5, 6천 되는데 데이트 비용을 쓰거나 먹고 마시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는 한 달에 몇백이 들어가는 사람, 내게 주는 선물이 너무너무 과한 사람, 이런 사람은 결혼까지 갈 수 있는 남자가 아닙니다. 지나친 사치를 많이 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오늘만 사는 사람입니다. 적정한 소비를 하냐 하지 않느냐는 이 사람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미래에 대한,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척도라고 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. 버는 돈은 500인데 나한테 주는 선물, 데이트 비용이 500만 원이 나간다면 이런 사람은 결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더라도 그 소비하는 성향을 절대 고치지 못합니다. 과도하게 소비하고 오늘 하루만 사는 이 남자, 결혼해서 절대 건강한 가장이 될 수 없습니다. 세 번째, 이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요.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적정한지를 보셔야 되는데, 특히 아빠와의 사이가 너무나 나쁜 남자, 아빠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고 있는 남자는 조금 힘겨운 연애 대상과 결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리감을 어느 정도 측정해 보셔야 합니다. 남성들이 태어나서 첫 번째 인정받고 싶은 대상은 아버지인데요. 그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결핍은 평생을 가도 깊은 치료 없이는 해소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결핍을 채워가기 위해 많은 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. 성중독, 게임 중독, 또는 관계 중독, 술 또는 바람, 이런 것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보셔도 좋기 때문이죠. 이것 외에 여사친이 너무 많은 남자, 다 여사친이라고 하지만 그들에게 가선 나도 여사친일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를 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. 이런 경우들을 조금 생각을 깊이 하시면 내가 지금 만나는 이 남자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해 보실 때입니다. 연락이 자주 안 되는 사람, 또는 쉽게 결혼하자, 애기 낳자 얘기하는 사람, 만나자마자 막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결혼하자는 이 남자, 나한테 너무 반해서 결혼을 하자 그러는 게 아니고요. 그 사람 여자만 만나면 결혼하자 그럴 사람일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을 내뱉는 남자도 우선 피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.
자, 이렇게 결핍이 있는 남자를 나는 막 다 채워주고 싶어요. 너무 사랑해. 그건 그 사람의 결핍이 아니고요. 본인 자신의 결핍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. 내가 받지 못했던 걸 누군가 나한테 채워주는 사람이 없었던 그 과거를 가진 나는 그 사람을 위해 채워줌으로 해서 나도 보상받고 있는 느낌을 받으시는 거거든요. 근데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돌아오냐? 호의가 지나치면 호구가 된다고. 그쵸?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죠. 그것처럼 여러분이 그 남자의 결핍을 다 채워주려고 할 때 모든 걸 충족받는 그 남자, 잠깐은 고맙지만 당신에게 흥미를 잃어갈 것입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결핍을 채워주고 있는 본인을 보시게 된다면 내 안의 결핍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차라리 본인에게 쏟아붓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네요. 과하게 친절한 애인 괜찮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과하게 친절하고 다정하면 좋죠. 근데 그 과함이 어떤 건지 제가 좀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. 만났는데 나이가 많은 이분이 저한테 쓰레기통 근처에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. 이리 주세요. 제가 들어드릴게요. 숟가락도 놔주고 입 닦을 티슈도 뽑아주고 이 숨이 막혀서 밥도 못 먹겠고요. 내가 쓰레기통 가서 빨리 버리고 싶은데 기다리라는 그 남자 때문에 성격 급한 나는 죽을 뻔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대접받는 것이 좋아하는 여성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그분을 그날 이후로 절대 안 만났어요. 그 사람의 과한 친절 때문에 그 친절함이 싫은 게 아니라 나의 불편함이 싫어서요. 그게 너무너무 불편할 땐 나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었던 거예요. 이 사람이 나한테 과하게 친절해요. 그 사람의 본성이고 기질일 수 있어요. 인성이고. 나는 그게 불편해요. 그럼 못 만나는 거고 안 만나는 겁니다.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기준이 되셔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. 과묵한 애인이 표현이 많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질문을 자주 하시면 돼요. 내가 이렇게 받고 싶은 스윗하고 러블리한 표현을 듣고 싶으시죠? 그건 불가능해요. 그거는 그냥 카드에 써서 읽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렇게 하면 들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좀 대화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중심이 되는 대화 말고 그 사람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내보시면 그 사람도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행복해하고 나도 그 사람이 표현하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할 수 있을 텐데요.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의 표현을 하게 해주고 스윗하게 말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. 그런 마음이 들어서 괴로운 상대라면 그만 만나는 것도 방법이고요. 그 사람한테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분야의 말들을 조금 털어놓을 수 있도록 그 사람 속도 후련하게 해줄 수 있는 대화 스킬을 증진시키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. 나만 중심이 되는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? 그죠? 둘이 함께 좋자고 하는 건데 내가 원하는 말을 하게 만들겠다? 그거는 핸드폰 빅스비랑 하시면 돼요. 그죠? 근데 내 남자친구는 빅스비가 아니죠.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대화를 좀 주제로 삼으시면 훨씬 더 재미있는 대화가 꼽힐 것 같습니다. 조심해야 될 남자 스타일 첫 번째, 이직이 너무 잦은 그 남자. 두 번째, 과도한 사치를 하는 그 남자. 내게도 과한 선물이 너무 많거나 이런 남자 조심하셔야 되고요. 반드시 결혼 후에 후회합니다. 세 번째, 부모와의 관계가 지나치게 나쁜 그 남자. 인정 욕구에 따른 결핍이 심각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분 잘 고민하셔서 피해 가시기를 바랍니다. 그렇다고 해서 부모하고 관계가 나쁜 게 그분만의 책임은 아닌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극복할 수 없냐고 물어보실 텐데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하고요. 그것에 대한 의지가 있는 남자라면 그 의지만으로도 함께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부모와의 관계는 우리가 결정지은 건 아니잖아요.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는 남자라면 그거는 여러분이 힘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